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14번째 시간으로서요, 고용보험법상 적용 제외 근로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모의고사식으로 그냥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이제 중간에 이제 개정된 사항들이 좀 있어서요, 일단은 그냥 모의고사라고 해서 이제 처리를 했고요. 아마 뭐 유사한 문제가 언젠간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2022년 3월에 제가 강의안을 작성을 했기 때문에 3월 버전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고용보험법 이제 10조에 적용의 제외라고 나와 있는 조문과 시행령 3조에 적용제외 근로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제 자체는 적용 제외 근로자고요. 그 특이사항은요, 뭐 조금 먼 얘기지만 2018 7월 3일 날 이른바 1주 15시간 미만을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조건부 적용 제외가 변경이 돼가지고 그 내용은 지금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고용보험 법령상 적용 제외,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적용되는 사람, 이제 찍어 달라는 거죠. 자, 1번 보시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2번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자, 요게 그냥 공무원이라고 해도 일상적으로 이제 적용이 안 되는 건 아실 거예요. 왜냐면 공무원 연금이 따로 있거든요. 자, 근데 수식어를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라고 구체적으로 넣는 이유는요. 저도 그랬어요. 한 중학생 때까지는 공기업 다니시는 분들 있죠. 자, 그런 분들이 보통 넓은 의미의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분들은 공무원 시험을 보신 분들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법률 쪽에서는 정확하게 특정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적용을 받는 자 해서 보통 사학연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특수직역에 따른 연금이에요. 그래서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하나가 더 있는 게 아니, 군인연금이거든요. 이렇게 별도의 연금 제도가 있는 분들은 이른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연금 적용을 받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령상 적용 제외입니다. 자, 그리고 일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자, 그러면은 일단은 적용 제외인데, 뒤에서 바로 설명드리겠지만, 1개월 동안 고용된 자는 계속 적용 제외고요. 3개월 이상 근무한 게 완성이 됐다 그러면 입사일로 소급해가지고요. 입사일로 소급해서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 한 잔만 잠깐 마실게요. 자, 근데 아직 3개월이 안 된 걸로 지문을 구성했기 때문에 적용제에는 맞고요. 그리고 일용 근로자는요. 사실 앞에 어떠한 것들이 나오더라도 무조건 요거는 강제 적용이라고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정답은 이제 5번이 될 거고요. 자, 보시면 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거에 대한 문서화된 해설은 요 수지라 블로그에서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왜 5번인지는 이제 뭐 수험적으로는 설명을 드렸고요. 조금 더 풀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고용보험은요, 특례는 말 그대로 특별한 사례니까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원칙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한테 적용하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적보험입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본질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일단은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참고로 공무원 신분의 경우는요, 일반적으로 고용 안정성이 일반 근로자보다 크고요. 공무원 연금이라는 특수직영 연금이 따로 있기 때문에 굳이 고용보험에서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직, 국가직 하는데 어쨌든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도 같은 논리로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됐고요. 그래서 본 문제 지문에 등장하진 않았지만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3조에 보시면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요. 요거 이제 좀 기억을 하시고요. 요거는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해서 이제 좀 실무적인 얘기를 좀 드리면요. 요즘에는 이제 교육청에도 공인노무사 하시는 분들이 뒤에서 바로 설명드릴 기간제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으로 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에 붙었던 2003년만 해도 교육청 자체에서 가끔 이제 그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는 있었어요. 하지만 아예 이렇게 뭐 월정으로 계약하거나 아예 직접 노무사를 뽑거나 이러한 경우는 많지는 않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끝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제가 이제 학교 종사자라고 이렇게 써놨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 아주 옛날 얘기지만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고요. 그 뭐 야간 자율학습, 야자라고 하면 도시락 2개 싸갖고 다녔고, 지금 생각하면 이제 엄마들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급식을 하잖아요. 자, 급식을 하게 되면 그 수많은 식재료를 사와가지고 식구하고 조리하고 그걸 그 배식하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일을 수행해야 되는 인력들이 충원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런 분들을 이른바 학교 종사자라고 해요. 근데 이 학교 종사자는 학교에서 근무를 하죠. 뭐 사립학교일 수도 있고 공립학교일 수도 있고 국립학교일 수도 있는데 하지만 그 공무원 시험 혹은 뭐 임용고사 이런 걸 통해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통 실무 용어로는요 민간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자,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는 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근로시간, 임금, 뭐 휴게, 휴일, 연차, 해고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되는 분들이 학교에 많아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국방부에서 그 운영을 하는 예전에 그 PX라고 그게 그 포스트 익스체인지인가 그럴 텐데요. PX 같은 경우도 예전에 PX병이라고 해서 아예 직영으로 운영하던 거를 민간에 위탁을 많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공부문, 특히 중앙정부 부처에서도 그 공인노무사에 대한 일자리 수요가 많이 늘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 사립학교뿐만 아니라 어떤 교육지원청이라고 요즘은 하는데요. 그 교육지원청에서 실무 강의도 여러 번 가봤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왜 교육공무원 하시는 분들이 나 같은 노무사를 불러서 강의를 들으려고 하지 하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이 학교 종사자라고 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분들이 계셨던 거고 이분들이 이제 노동조합도 지금 결성을 한 상황이고요. 자, 그럼 다시 이제 논의로 돌아가서요. 여기 두 번째 문단 보시면 그 사립학교 교직원은요, 보통 초중 고등학교 교사라고 하고요, 대학교 교수라고 하고요, 그리고 초중고, 그 다음에 대학교의 직원에서 보통 교직원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그 정식, 그러니까 이 사립학교에 이른바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게 되면 그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에 적용을 받아요. 근데 그 최근에 고용 형태와 업무가 다양해지면서요, 학교 내에서 호칭되는 명칭과 관계없이 안에서 뭐 선생님 하더라도 노동법상 신분은요, 사학연금에 적용을 받지 않는, 그러니까 국민연금 적용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분들은 당연히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죠. 근데 앞에 지문에 다시 보시게 되면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적용을 받는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분들은 제외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다시 공무원 논의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교육청에 계시는 뭐 공인노무사 이런 분들 보면 별정직이나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하거든요. 뭐 기간직 교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요. 이건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저는 가입할래요 라고 하게 되면 고용보험에 가입은 할 수 있어요. 다만 이게 저희 4대 보험법 문제에서 이렇게까지 뭐 디테일하게 내거나 뭐 꼬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사업 부분에만 가입을 하는 거예요. 자, 어차피 실업급여는 노사가 반반 부담해요. 그럼 고용안정사업하고 직업능력 개발 사업에 대한 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가입을 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그 보험료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교육청은요, 자체 연수시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보험료를 내면서 교육의 혜택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 사업만 가입을 기관장이 해주게 되는 거고요. 실무적인 얘기지만 최초 기간제 혹은 임기제 별정직으로 임용되면 3개월 안에 가입하셔야 되고 이를 넘어갔을 때는 소급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일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에선 월 60시간으로 정의하지만 고용보험은 노동법이 어떤 연결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일주로 돼 있고 15시간으로 돼 있고요. 이분을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예요. 하지만 3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입사일로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일용근로자는 뭐 얄짤 없이 의무가입이고 산재보험도 마찬가지라고 관련 단원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지문에는 없지만 아주 실무적인 얘기지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F2라고 하는 사증 코드는 거주, F5는 영주, F6는 결혼인데요. 자, 이분들은 그 4대 보험 쪽에서 내국인 동등 대우예요. 그래서 고용보험이 당연 강제 가입이 돼요. 자, 그리고 조금 더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자, 올해 1월 1일부터는요. 작년은 30인이었는데 올해는 10명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방문 취업 H2, 비전문 취업 고용허가제 대상인 E9 사칭 코드에 대해서는요. 주의하실 건 실업급여는 여전히 임의가입입니다. 하지만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강제 적용이 되고 실무상으로 피보험 자격 취득시킨 것을 제출하되 이 지금 신분이 확인이 되면 실업급여는 자연스럽게 빠져요. 그래서 실업급여는 여전히 임의가입이고요. 그리고 이제 D7, D8이라고 하는 보통 이제 투자, 외국인 투자 관련되는 경우에는요. 의무가입이라고 써 있는 책들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상호주의예요. 그 상호주의는 해당 외국인이 미국 사람이다. 근데 미국의 봉급법이 우리나라 국민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지 않으면 너희가 우리한테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니네가 우리한테 때렸으니까 나도 때리겠다. 이게 상호주의거든요. 그래서 그날의 봉급법을 봐야 되는데, 이 지금 뭐 주제라던가 기업 투자, 무역 경영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은 이제 뭐 소위 얘기하는 잘 사는 나라에서 와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다 우리나라 국민한테도 적용을 해주니까 대부분은 가입하지만, 이거는 그 본국의 제도를 봐야 되는 상호주의가 원칙이에요. D자로 시작하는 거는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 문제 해설과 그 다음에 고용보험 적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얼개는 설명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14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설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